아니라 제가 아나운서라고 자칭 소개할 만큼 비주얼과 목소리와 외모와 모든 걸 완벽히 갖추신 우리 박현숙 리더님 나와서 한국 사회 최고의 기회 소개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박현숙이라고 합니다. 모두 책 준비하셨죠? 네, 보여주세요. 필경 스폰서님 책 보여주세요. 김미경 선생님한테 빌려드렸어. 김미경 선생님. 김미경 선생님 보여주셔야겠네요. 김미경 선생님 책 보여주세요. 네, 생각보다 양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박은호 스폰서님이 강의하신 게 거의 30분 정도 하신 거라서 저는 그냥 재빨리 책을 보고 같이 재빨리 훑는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둘이 5분에 해야 돼요. 우리 둘이 5분에. 5분? 할 수 있습니다. 네. 책 보시지 말고 애워서 요점 정리식으로 지금 앞에 미팅 하신다 생각하고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한국 사회 최고의 기회는 그 법학 박사이신 김태수 박사님께서 작성을 해주시고요. 지금 10페이지 보시면은 네트워크 마케팅은 유통의 한 분야이면서 이제 여기 표를 우선 한번 보시면은 이제 유통 트렌드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변하는데 우선 1950년대 미국에서는 이제 돈을 벌려면 슈퍼마켓을 해야 됐어요. 그리고 60년대는 백화점, 프랜차이즈, 70년대는 월마트 같은 창고형 할인마트, 그리고 80년대는 홈쇼핑이나 다단계 판매,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을 이제 마케팅이 미국의 유통 트렌드였는데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일본이 이제 경제 모델을 미국으로 삼고 일본은 미국보다 10년 늦게 이제 미국을 따라가고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보다 20년 늦게 지금 따라가고 있고 2000년도에 우리나라는 홈쇼핑, 인터넷 쇼핑, 그리고 다단계 판매, 네트워크 마케팅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13페이지 보시면은 1979년도에 이제 그 대표적인 기업인 아메이사가 불법적인 유통 방식이라고 미 연방통상위원회에 제소가 되었어요. 그런데 FTC는 경쟁이 심한 시장에서 도전하는 새로운 경쟁자일 뿐이라고 다단계 판매를 합법적인 유통 방식으로 인정을 해줬어요. 14페이지 보시면은 엘빈 터플러가 제4의 물결이라는 책에서 제1의 물결인 농업혁명, 산업혁명인 제2의 물결, 그리고 제3의 물결을 정보화 사회라고 했는데 이때 정보화 사회는 프로슈머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예견을 했어요. 프로슈머라는 것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합성어로서 이제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엄격한 분화가 해소되고 소비자의 역할이 커진다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고요. 2006년에 발간한 부미래에서 프로슈밍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프로슈밍이라는 것은 혁명적 부의 중심에 존재한다고 밝혀졌고 경제는 이제 계속적으로 발달할 것이고 가장 기묘한 것들이 프로슈머에 의해서 생산된다고 말했습니다. 네, 15페이지에 보시면 소비가 수입이 되는 기이한 현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백화점에서 이거는 좀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죄송합니다. 네, 16페이지에 보시면 밑에 엘빈 터플러 눈에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시스템을 보니까 소비자가 프로듀서로서 유통에 참여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동안은 소비자가 소비를 하면은 지출로 끝났었는데 소비자가 직접 유통에 참여하면서 유통을 통한 소득을 가져가는 유통 생산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를 통해서 자기 지갑에서 빠져나간 돈이 다시 일정한 플랜에 따라서 본인에게 되돌아오는 것이에요. 나름부터 시작한 네트워크 마케팅 조직의 전체 매출을 근거로 캐시백이 돼요. 소비자의 주머니로 캐시백이 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현명한 소비자라고 하였고 프로슈머를 제3의 세계력이라고 불렀습니다. 네,
혁명적인 변화가 발생하여 강력하면서도 역사적으로 전례 없는 새로운 부의 창출 시스템이 강조된다고 하였습니다. 네, 일본의 유통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보다 10년 늦게 되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20페이지 보면은 우리나라를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처음에는 3일장, 5일장 이렇게 재래시장에서 1970년대 슈퍼마켓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7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던가 새마을운동으로 근대화 속도가 붙었고요. 그리고 1980년대는 이제 롯데백화점, 현대, 신세계백화점처럼 백화점과 함께 프랜차이즈 유통사업도 활성화가 되었고요. 90년대가 되면서 우리나라가 마이카 시대로 접어들면서 수도권 외곽의 신도시로 출퇴근을 하게 되고 중산층이 확대되면서 대한민국 최초의 할인마트가 일산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22페이지 보시면요.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우리나라가 TV 홈쇼핑이라던가 카탈로그 판매, 인터넷 홈쇼핑, 모바일 판매가 이제 활성화되었고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미국과 일본의 유통 역사에서도 보면은 2000년대 들어오면 우리도 분명히 네트워크 마케팅이 이제 유통을 주도하는 세상이 와야 하는데 지금 네트워크 마케팅 세상을 보면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왜 그런지 역사적으로 한번 고찰을 해보면요. 우리나라는 잘못 뿌려진 씨앗이에요. 24페이지에 보시면 선진국에서 국민 소득이 이제 1만 달러 수준이 되었을 때 네트워크 마케팅이 건전하게 발달되었는데 우리나라는 네트워크 마케팅이 언제 들어왔냐면은 서울 올림픽 1980년대에 들어왔는데 우리나라가 그때는 겨우 1826달러였어요. 국민소득이.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하계올림픽이 개최된다고 하니까 이제 세계에서도 깜짝 놀랐고 이제 그때만 해도 대한민국을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88년도에 올림픽 붐을 타고 선진국의 새로운 산업들이 한국 시장에 이제 대거 들어오고 있는데 이때 할인마트 그리고 할인마트가 들어왔는데 할인마트는 이제 국민소득이 따라줘야 해서 이제 그때는 저희가 국민소득이 너무 적었기 때문에 의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할인마트, TV 홈쇼핑, 방문 판매, 다단계 판매 등 각 업계에서 시장 조사를 위해서 한국에 들어왔는데 TV 홈쇼핑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당시 우리나라 TV 채널은 5개밖에 되지도 않고 그리고 TV 채널도 흑백이었어요. 그리고 홈쇼핑을 하려면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신용카드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방문 판매의 주력 상품은 대부분 기능성 제품으로 그것은 소득 수준이 좀 높아야 되는데 그것도 되지 않아서 한국 시장 진출을 보류했고요. 냉장고가 크지 않아도 되고 TV가 흑백이어도 상관없고 마이카 시대가 아니어도 되는 것이 바로 다단계 판매였어요. 당시 미국이나 일본 같은 곳에서 유학을 했던 현지 근무자들이 다단계 판매가 앞으로 유명한 사업이라고 우리나라에 이제 가지고 왔는데 그것이 바로 마음의 밭이 잘못된 사람들에 의해서 왜곡이 되고 악용되는 피라미드 사기 판매로 전락을 했습니다. 네, 네트워크 마켓 28페이지 보시면 네트워크 마케팅도 그에 걸맞는 경제 수준이 되어야 정착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도저히 경제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변종이 생기기 시작했고 결국 섣불리 들어온 다단계 판매 사업이 오늘날 유통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었고요. 1993년도의 뉴스를 보면 다단계 판매는 피라미드는 사기 판매 이렇게 뉴스에서 많이 나왔고 폐가 망신을 한다 이러한 뉴스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식에 잘못된 꽃이 피어버린 꽃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정문화가 있는데요. 이 문화에 기가 막히게 잘 돌아가는 것이 다단계 판매였는데 이유도 묻지 말고 너 나 믿어? 나 너 믿으면 너 나 믿으면 내 말 들어봐 뭐 이런 식으로 일단 네가 하니까 나도 해볼게 이런 식으로
이제 피라미드가 완전히 악용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자라보고 놀란 것은 뚜껑 보고 놀란다는 말들이 있듯이 그때 잘못 뿌려진 씨앗이 지금 저희가 아무리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하면 거부감부터 느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렇지만 2000년대 유통업계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지금 무시할 수 없고 아픈 과거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지만 이제 우리가 지금 그렇다고 해서 유통자본의 대단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그것을 이제 엄청난 기회인데 그것을 놓치는 우를 범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빨리 했습니다. 5분 동안 하라고 해서. 네, 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 제가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얼굴이 안 보여요, 정난이자님. 네. 네. 이제 미국의 경제 대통령이죠. 클린턴 대통령이 연두 교시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세제 혜택을 비롯한 각종 정책을 통해 네트워크 마케팅을 산업을 전격 지원하겠다 약속을 했고요. 클린턴 대통령이 집권하던 시절에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 사업적으로 성장하는 시대였습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사업이고요. 지금은 네트워크 마케팅 자체가 보편화되어 버렸기 때문에 말하는 자체가 의미가 없어진 거죠. 근데 클린턴이 대통령 연두 교시가 1993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럼 지금 2020년, 우리가 미국보다 20년이 뒤진 시즌. 그리고 이 책이 발간된 게 2017년. 그러면 10년, 앞으로 10년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활활 타오르는 시기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시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책을 공부하는 이 시점에 우리나라에도 미국의 이런 경제 대통령이 나타나서 이렇게 연두교시한 것처럼 그러게 우리나라에 아까 우리 뉴스에서는 이게 불법 다단계 피라미드 나쁘다고 이렇게 했지만 이게 법화되고 지금은 이게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하는 사업이지만 뉴스에서는 이 다단계 네트워크 판매가 법적으로 보호받고 안전한 직업입니다라고 말을 하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대통령이 이제 바뀔 거잖아요, 우리도. 그러면 경제 대통령을 통해서 우리도 이렇게 뭔가 합법화되는 그래서 이런 대통령이 새로 바뀌면 누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클린턴 대통령 연두교시를 청와대 홈피에 한번 보내서 이렇게 네트워크 마케팅을 우리나라에도 붐이 일어날 수 있게끔 제가 이 책을 보면서 그걸 느꼈습니다. 이렇게 경제적인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나타났으면 좋겠다. 전폭 지원해주고 밀어주고. 그래서 대통령이 하는 말이 있어요. 미국에서는 규칙을 준수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자신과 가족에 대한 의무를 기꺼이 지키는 사람들 모두에게 밝은 미래에 대한 기회가 제공된다고 합니다. 직접 판매가 추구하는 목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미국에는 700만 명 이상이 역계 활동을 하고요. 중요한 건 30만 명 이상이 실버 65세가 넘는 노인이고요. 각종 장애인 우리나라에도 많잖아요. 하지만 그들에게도 부를 창출하고 직업을 구하기 위해 애쓰지만 이렇게 50만 명 이상이 미국에서는 활동하고 있고 또 4분의 3 이상이 여성이고 미국 경제 회생의 주역이 이분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트라이앵글 안에 우리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열심히 하면 갑자기 계속 그 얘기만 하는 것 같네요. 예, 밝은 미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현재 이 시대에는 50개국 이상의 3천만 명 이상이 디스트리뷰터로 활동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클린턴이 그러면서 1,000만 개가 넘는 새 일자리가 창출되고 연금 수혜자를 벗어나고 아동복지 기금을 증대하며 3년간 계속 성장 기록이 갱신 중이라 하고 또 많은 자영업자가 생긴다는 걸 자랑스럽게 대통령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도 최대한 지원할 것을 백악관 모두 지원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발표를 하는 그런 연설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대통령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겠죠. 이 나라를 좀 더 화끈하게 끌어당겨서 성장을 시키기 위한 계획이고 모든 사람이 낙오되지 않고 모두가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행복한 가정을 이뤄서 미국이 좀 더 부강하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이런 발표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법으로 본 네트워크 마케팅을 볼게요. 2002년 7월부터 이게 법제화가 됐는데
이 합법화가 된 것은 95년이래요. 근데 95년 이전에는 다단계 판매를 규율하는 법이 없어서 불법적 피라미드가 사기 판매로 간주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도 고도 성장을 이뤄서 국민 소득이 1만 달러가 통과되었던 94년에 우루과이 라운드 서명을 하면서 국경 없는 무역 시장에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다단계 판매와 네트워크 마케팅이 앞으로 우리와 국경 없는 시장 개방을 해야 할 선진국에서 일반화되었고 급성장하였고 유통 방식의 새로운 유통의 주류로 대두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피라미드 사기 판매라고 떠들었던 언론과 방송사 9시 뉴스에서는 다단계 판매가 합법화되었다는 것을 공식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말이 있듯이 다단계 판매,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면 피라미드 사기 판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아요. 특히 90년대에 활동했던 경제 활동을 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기를 당했고 그 당시에 뭐 옥장판, 뭐 정수기, 또 뭐 옥돌 막 이런 것들이 제 기억에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신유통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법만 발전시켜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 어찌 보면 법 쪽에는 가장 보수적인 집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보수 집단조차도 유통산업발전법을 전면 개정해서 다단계 판매, 네트워크 마케팅을 육성하고자 하는데 국민들이 거의 움직이고 있지 않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아직도 이러한 법적 미비를 악용하는 사기꾼들에 의해 선의 사업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현실은 각계의 전문가들이 모여 이를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기에 머지않아 바로 잡히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좀 잡혀가고 있는 것 같죠? 그러면서 그 다음 페이지를 볼게요. 네트워크 마케팅 다단계 판매 38페이지거든요. 불법 피라미드의 비교. 이 네모칸을 보면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5의 내용을 보면 다단계 판매라 함은 판매업자가 재화 등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활동을 하면 일정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판매원의 가입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다단계 판매 조직을 통하여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되게 말이 어렵지만 밑에 이제 이거 판매업자를 바꾸면 세일즈맨, 또 자기가 소비만 해도 소득이 생기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데 왜 우리가 예전에 다단계 판매 1년을 하면 그 집에 가서 장롱문을 함부로 열지 말라고 여기 책에도 써 있지만 저도 이런 말 들었거든요. 왜 그러겠어요? 사재기가 많이 이루어지고 막 치약이고 샴푸고 세제고 막 따놓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유산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고 있지만 장롱문 열면 빈깡통만 나오죠. 우리 집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소비를 하기 때문에 항상 통이 비어 있습니다. 누가 채워줬으면 좋겠어요. 그렇듯이 옆에 페이지 39페이지를 볼게요. 그래서 이제는 다단계 판매 개념도를 볼게요. 판매원 우리가 이렇게 3BC 이렇게 하는 거 있는 거 있는데 소비자의 판매 위주, 하위 판매원의 모집, 물품 등을 판매. 그런데 묘하게도 피라미드 사기 판매업자들도 자신들은 다단계 판매업, 네트워크 마케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헷갈리게 되고요. 다단계 판매는 피라미드 상술의 다른 이름이고 네트워크 마케팅은 다단계의 위장된 또 다른 이름이라고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고민으로 사업, 권유, 거래라는 용어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40페이지를 보면은요.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9호 내용 보면 사업, 권유, 거래라 함은 사업자가 소득 기회를 알선 제공하는 방법으로 거래 상대방을 유인하여 재화 등을 구입하게 하는 거래를 말한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자를 인디펜던트 비즈니스 오너라고 하는데요. 즉 독립된 사업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IBO의 핵심을 보면 네트워크 마케팅의 핵심은 똑똑한 소비자들이 유통사업에 참여하는 데 있고요. 굳이 물건을 팔지 않고 자신들이 소비만 해도 소득이 생긴다.
단지 소비의 패턴만 바꾸어줌으로써 소득의 기회가 생기고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일을 함으로써 사업이 진행된다. 이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 옆에 보면 우리가 많이 보는 브레이크 어웨이 방식인 것 같아요. 아메이.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42페이지를 보면 유인한다는 용어를 보고 사람들은 나쁜 쪽으로 의심을 하는데 이거를 가이드한다. 우리가 그런 말의 뜻을 바꿔서 말을 하면 이 뜻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우리가 그 사람들을 가이드하는 거죠. 그래서 GS 홈쇼핑이 다단계 판매업으로 사업 목적 변경한 이유를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셨나요? GS 홈쇼핑이 다단계 판매업으로 바꾼 걸? 자금 기업체, 주식 등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국가기관이 금융감독원인데 금융감독원 사이트에 들어가보면 대한민국에서 직거래 유통의 선두권을 달리고 있는 TV 홈쇼핑과 인터넷 홈쇼핑을 운영하는 최대의 유통업체 중에 하나 GS 홈쇼핑이다. GS 홈쇼핑에 대한민국의 싱크탱크인 LG경제연구소가 뒤를 바치고 있으며 앞으로 유통 비전을 보고 당시 척박하던 시절에 설립한 대한민국 최대의 직거래 유통회사입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스템 보면은 GS 홈쇼핑이 2003년 2월 6일자에 보면서 홈쇼핑 업체가 주주총회까지 열어서 다단계 판매업으로 사업 목적을 변경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앞으로 TV 홈쇼핑이나 인터넷 홈쇼핑이 다단계 판매,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발전하지 않으면 유통의 주도권을 잡을 수 없다는 사실에 근거한 위기의식 때문이라고 합니다. 거대한 흐름에 밀려오는 것에 발을 맞춘 것이죠. 그리고 삼성경제연구소를 브레인으로 하는 CJ 홈쇼핑도 2003년 유산화가 들어온 해이죠. 3월 4일 공시를 보면 사업 목적 변경의 방문 판매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대 직거래 유통회사가 이 사회의 결의를 거쳐 주주총회까지 개최하여 다단계 판매업과 보다 포괄적인 방문 판매업으로 사업 목적을 변경한 이유는 거대한 지각 변동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소리를 지금 듣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유산화에 이렇게 같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며 줌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네트워크 마케팅의 비전을 보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7년 다단계 판매업체 정보 공개에 의하면 총 매출액이 약 5조 330억 원에 이른다고 하는데 제가 2020년을 보니까 6조가 넘었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미국 클린턴이 연두교시할 때 거기 대한민국을 얘기해요. 그 당시에는 100만 명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870만 명. 2017년도에. 그런데 지금 2022년도에는 1000만 명이 넘었겠죠. 그래서 우리 국민의 10명당 1명 이상이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에 등록되어 있고 제품을 애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 이 시점에 쓰여졌을 때 이 책에서는 10년이 우리나라 네트워크 마케팅 시장이 가장 크게 성장하는 시기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2022년이 2017년에 10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성장하는 시기에 우리가 발맞추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일반화된다는 것은 사업의 기회가 축소되거나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과거에 비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되었고요. 결국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편견이 사라질 것이고 이 사업은 일반화될 것입니다. 일반화가 된다는 것은 사업의 기회가 축소되고 소멸된다는 의미이죠.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부를 창출하고 수입을 늘리고 하는 시즌은 지금 아니면 앞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하고 있을 거니까 기회가 작아진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는 노후가 조금 그럴 수 있으니까 지금 열심히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45대 대통령이자 부동산 업계의 신하 도널드 트럼프, 세계적인 백만장자이자 투자자인 로버트 기요사키가 함께 저술하여 세계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는 그들의 공동저서 부자가 될 것인가 계속 가난하게 살 것인가 부자가 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잡아라 부자가 되는 지름길인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라
대한민국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생존해 왔고 이제 급성장 시기에 도래했다고 확신한다. 그리고 이 기회를 잡는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 이 시장에 확신을 가지고 몸담고 있는 이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도 확신을 가지고 이 시전이 있으니까 모두 화이팅 합시다. 너무 감사합니다. 와.